어령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7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어제 이 마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잘못 올라갔죠. 그래서 어제 마감 영상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잘못 올리는 바람에 삭제를 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시장이 이게 이렇게 지우고 갈게요. 어제 우리 시장이 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보였잖아요. 요 조금 이따 요건 다시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기대치를 좀 보였잖아요. 기대치를 좀 보였었고 간밤에 미국 시장이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시장에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시장 반응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반응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최근 몇 달간 계속 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계속 보였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 문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 공급망의 해소에 관련된 가능성, 조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일부 상쇄를 시키는 모습이었고 대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오늘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 이게 저항이기는 하지만 이 추세 저항선이 있어서 이게 저항이긴 하지만 이 자리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장대 음봉이 지금 나왔잖아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1% 이상 하락하는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지금 이탈을 시켜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 버렸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 모습이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호황제가 모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악재만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미국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악재만 반영하는 호악재 중에서 호재만 반영하는 구간이 있고 악재만 반영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6월부터 좀 좁게 보면 8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악재들만 반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이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진짜 10원짜리 못 해먹겠네 뭐 이런 얘기들 지금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분명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악재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얘기를 해보면 달러 인덱스가 96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외계인들 선물에서만 1조 3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1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는데 장중에 비해서 막판 들어와 가지고 조금 다시 매도폭을 좀 줄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신흥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확진자의 급증, 여기 확진자의 급증은 위중증자의 급증과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사실 어느 정도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제시했던 라인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이 부담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 여행 같은 경우나 외국에서 국내로의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괜찮긴 합니다만 이게 같이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움직여줘야 좀 시장이 이 안도감을 줄 수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이
하반기부터 들어와서 6월 또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반영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상 지금 투심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뭐 조건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상태가 돼야 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어제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3분 정도가 조금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왔었죠. 이제 이 부분도 반대로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반대로 오늘 상승이 나왔다면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으나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신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이 더 어필이 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과론적으로 뭐 거의 끼워 맞춘다시피 할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계속 지금 최근에는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8월 이후부터 조금씩 꺾여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요게 지금 요 기울기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디커플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이 작용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답답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더욱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뭐 연결이 돼 있는, 스치기만 해도 메타버스 쪽은 지금 날아가는 모습들, 2차 전지 섹터들 일부 종목들 날아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더욱더 나오는 거죠. 지금 거의 그 종목들 지금 메타버스로 스쳐가지고 지금 스쳐도 메타버스 하고 올라간 애들의 지금 높이가 거의 10건을 넘어서 이 우주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쪽으로만 몰리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정말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극소수, 나머지는 거의 뭐 기업도 아닌 뭐 이런 정도의 정상적이지 못한 흐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지금 힘든 이 시기를 계속 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번 주까지 사회지출 법안 지금 이번 주간까지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일단 해결이 돼야 한숨을 돌려요. 이거 해결이 되면 지금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지금 일단 그 연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12월 15일이라고 일단 날짜를 박았어요. 그때까지 안 되면 디폴트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통과가 될 텐데, 사회지출 법안을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다다음 주 넘어가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있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타결은 될 건데 민주당에서 이 예산안 조정권, 소위 얘기하는 패스트 트랙을 다 써먹고 끝을 낼 걸 끝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패스트 트랙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협조를 안 하면 내년 선거에서 미국 디폴트의 책임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공화당도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패스트 트랙을 써서 부채 한도 협상을 민주당 니네가 스스로 통과시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지출 법안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지출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임박할 때까지 가서 뭐 12월 3일까지 갈지 15일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최대한 뒤로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결국 할 수 없이
패스트 트랙을 써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지출 법안 1.75조는 물 건너 가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실망감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주간까지 있게 될 사회 지출 법안의 통과가 일단 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 자리 이 지금 추세 저항선 일단 맞고 딱 떨어진 상태가 됐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꺼놓으면 꼭 이걸 참 아쉽습니다. 이런 때는 꼭 딱딱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일단은 내일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2970포인트를 살짝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 나와서 2970 위로 조금 더 한 2975, 80 요 정도 때까지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하방 경직 이 297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정도를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까지 올리지 못한다면 내일 하루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2970, 뭐 68, 6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모레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지금 오늘 그림이 좀 제법 안 좋아진 그림이 됐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일단 이게 오늘 좀 과도하게 민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의미로 한 2980까지는 나와야 되겠네요. 하다못해 2980 정도까지는 일단 내일 올려준다 그러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지지 가능성을 보이는 것. 그 밑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코스닥을 안 열어놨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030포인트를 일단은 코스닥의 경우는 1030포인트를 오늘 일단 지지를 하기는 했죠. 103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이 자리까지 지지를 하긴 했는데 내일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 내일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반등이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서 2980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 하락분 만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견조하게 버티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코스닥이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시장의 왜곡 현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같이 움직여줘야 수구박산 반도체 섹터들 좀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여야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일 경우에는 오늘처럼 지수는 받쳐주되 일부 소수 종목과 섹터로만 이 수급 쏠림이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바라고 있는 바는 요 자리 내일 반등이 좀 나오면서 2970포인트라도 이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이 자리 놓치게 되면 또 이 자리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쓰리바닥 되는데 조금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내일 2970포인트라도 좀 지켜주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70포인트를 지키기 위한 조건 2980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 뭐 메타버스하고 스쳐져 있는 이게 이제 스치기라도 한 뭐 AR, VR, 게임, NFT 뭐 이런 애들 이제 이런 섹터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았었고요. 그 외에 뭐 엔터나 영화 컨텐츠 이런 쪽 섹터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았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섹터들 다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매수량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크래프톤, SK 하이닉스, 삼성 SDI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기아, 포스코, 하나금융주주, 카카오페이 정도가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 LNF, 대주전자, 이녹스 첨단 소재, 한양 디지텍, 골프존, 솔브레인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세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컴투스, 아프리카 TV, 펄어비스, 휴젤, 덱스터, HLB 생명과학, PNT 뭐 이런 종목들이 매도 상위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아쉽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외계인들이 지금 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외계인들의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달러, 지금 단순한 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진정이 좀 돼주기를,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